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종원입니다. 저는 여행작가를 30년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산천을 보고 바다를 봤는데 강진은 나름대로의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작가의 시선으로 본 강진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우리나라 어디까지 가봤니 56, 대한민국 숨겨진 여행지 100, 한국인에게 더 특별한 세계 여행지, 안전하고 색다른 여행 등 이런 책을 썼고요. 저는 한국여행작가협회 전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LG 등 한 600여 곳에서 여행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자, 저는 강진의 수많은 곳을 다녔어도 이 사진이 굉장히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바로 강진만 생태공원인데 탁 트인 하늘과 구름, 갯벌, 어머니 품 안에 안겨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로 강진의 맛은 바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좋아하는 또 사진 중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한영의 차문화원, 여기에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저렇게 네모난 통창에서 월출산이 보이고 논과 밭이 있습니다. 이렇듯 강진은 마음의 쉼터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강진에 가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강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강진은 청자 축제도 있고 청자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청자 판매장에 가면 굉장히 청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강진을 가려면 강진 IC에서 빠져나가면 바로 이게 청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자에서 헤어나려면 강진을 떠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청자 판매점에 가면 이렇게 손잡이 들어가는 문도 청자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문패도 그렇고 손잡이도 이렇게 청자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청자가 많은 곳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씻는 개수대도 저렇게 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양들은 아마 매병에 나와 있는 그 문양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소변기도 청자다. 소변기. 저는 그렇다면 혹시 큰 것도 청자일까? 맞습니다. 이 청자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저는 굉장히 놀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휴지거리도 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자의 고장이라는 것들을 저는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청자박물관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수조도 저렇게 청자와 매병으로 되어 있고요. 병영마을에 갔더니 저는 문패들이 있는데 그 문패도 이렇게 청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패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좀 고귀하게 보이는 문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강진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담벼락에 이게 매병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와, 이걸 보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마량포구에 가도요. 가로등이 청자 가로등입니다. 진짜 청자의 고장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바로 마량포구가 바로 우리 제작한 청자가 갔었던 항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청자가 이렇게 매병하고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만든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자의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에 가면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청자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2022년 8월 15일 날 광복 77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런 청자 트레이를 발매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한정품인데 오픈한 지 아마 즉시 마감을 된 것 같아요. 즉시. 그래서 저기 가운데 보시면 트레이 보면은 스타벅스라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자가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다가왔던 그런 것이 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강진 청자 디자인 연구소의 김광묵 대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이 스타벅스에서도 이 차를 이 청자 잔으로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자는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우도에 가면 청자 집 트랙이 있는데 거기에 모양도 저렇게 청자 매병이고요. 저 입에서 내려왔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진은 기본적으로 청자의 고장인 것을 여러분께 각인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 강진 관광의 키워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사랑, 위로처, 맛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나머지 작가와 선생님께서도 맛,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강진의 아름다움은 바로 컬러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 컬러풀 강진, 여러분 강진에 가면 진짜 청춘연색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겨울서부터 봄, 겨울, 봄, 가을 뭐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드, 붉은 색깔이죠. 자, 레드, 붉은 색깔의 상징은 바로 동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운동 원림이라고 있습니다. 월추산 자락에. 거기에 동백숲이 아주 기가 막혀요. 3월 중순서부터 4월 초에 이 동백이가 깔려 있는데요. 백운동은 월출산에 물 한 개가 이제 구름이 된다라고 해서 백운동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백이 굉장히 예쁜 곳인데요. 이곳에 특히 눈이 또 많이 내려요. 눈 내렸을 때의 그 동백은요, 아주 빨간 색깔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중매를 들어봤잖아요. 이거야말로 설동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운동에서 이렇게 설동백을 만나십시오. 아마 1년이 아마 운수대통하지 않을까. 아주 보기 힘든 광경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레드, 이 바로 붉은색의 완결판은요, 바로 백년사 동백입니다.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3월 중순에 만개가 되고 4월 초순쯤 되면 이제 밑에 깔려 있어요. 거의 붉은 카펫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붉은 사랑의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보다 이게 깔려 있을 때의 그 처연함, 그리고 옆에 저렇게 부도가 있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숲은요, 백년사의 동백숲뿐만 아니라 비자나무, 후박나무, 죄송합니다. 푸조나무, 약 한 8천여 그루의 그 거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들산들, 사부작 거닐다 보면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에 나는 한 일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숲이기도 합니다. 자, 3월에 가면요, 요 마늘밭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뭐 차밭과 동백밭보다도 가장 저한테 와닿아 있는 색입니다. 바로 그린색이 약간 연두색에 좀 가깝죠. 이게 무이사 근처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거룩한 노동의 색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월추산 자락이 이 색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늘을 가지고 반찬에 나온다라면 얼마나 진짜 대단하겠어요. 더 맛있어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린이 아까 연두가 조금 강렬하게 되면 한 5월 정도에 되면 이 그린 색깔로 바뀝니다. 그린. 강진 차밭과 저 월출산의 절묘한 만남, 저는 이것이 강진 차밭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주도에도 이런 차밭이 있잖아요. 오설록 같은데 거기는 경치가 이렇게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도
월출산을 품 안에 안고 싶다면 5월에 강진 차밭을 가보세요. 저 빨간 여인처럼 월출산을 감상하면서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 고맙게도 차밭골을 거닐게 또 해줘요. 여러분 이 색감, 대자연의 그 칼날 같은 월출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감상을 하시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컬러는요, 바로 보랏빛입니다. 보랏빛. 영랑생가죠. 모란이 피기까지 영랑의 시를 음미하면서 이 보랏빛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5월 말이죠. 자, 그 뒤쪽에 있는 색의 모란 공원은요, 아주 총천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둘러보고요. 여기에서 강진 읍내를 딱 내려봐도 아주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다산 선생님도 여기에 올라가서 아마 이렇게 강진 바다 읍내를 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진정한 컬러는요 바로 남미륵사입니다. 남미륵사. 요거 4월에 드론으로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핑크, 연두, 빨강 이것이 그냥 짬뽕이 된 겁니다. 아마 특히 철쭉이 이곳이 아마 철쭉과 아마 벚꽃인가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색감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자, 이 남미륵사가 7월이 되면은 바로 연꽃이 됩니다. 연꽃. 그 거대한 불상 아래 저게 동양 최대의 황동 아미타불 불상입니다. 그 아래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더러운 물에서도 예쁜 꽃을 꽃을 피운다라는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연꽃 중에 바로 자이언트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스님이 직접 올라가서 여기서 불경을 외는 그런 연출도 하게 되고요. 어른들은 힘들어도 아이들은 여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라가고 싶은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 6월이 되면요. 강진 수국길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은산에 V랜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그 길의 양옆이 바로 수국입니다. 아니 강진은 지금도 꽃이 많은데 6월 달에도 이렇게 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요. 바로 이게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 꽃 속에 파묻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죠. 자, 저는요 예전에 완도를 간 적이 있어요. 완도의 그 먼 바다에서 딱 바라본 장면입니다. 저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 가우도가 가운데 보이고요. 거기 다리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제주도에서 왔을 때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쪽에 강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실은 말들을 가지고 이 해로를 통해서 병영성이나 마량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호남과 제주를 이제 관할한 총지휘부가 바로 병영성에 있는데요. 그때 거친 바다를 통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다가 육지를 보면서 칠량의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여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블루라는 이 붉은 색깔은요, 저는 바다 색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마음을 이제는 거친 바다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색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저는 핑크의 최고봉은요 바로 백년사 배롱나무 같아요. 여러분 지금만 8월 말 지금죠. 8월 말 8월 초 그렇죠. 아니죠. 7월 말 8월 초에 가면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누각에서 바라봤을 때 요 장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색감이 다른 여타 배롱나무하고는 틀리게 더 강렬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자, 저는 가을에서 최고봉은 바로 옐로우, 바로 병영성의 성동리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령이 800년이 됐습니다. 800년. 내가 그래서 800년 계산을 해봤더니 고려 고종 때예요. 이때는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했던 그런 때예요.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바로 이 나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간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던 그런 나무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엄청난 은행나무가 떨어졌을 때 저희
동호회 회원들하고 강강술래를 했을 때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잘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잘 못 갖는 이 은행나무에 좀 더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죠. 자, 얼마나 은행나무가 크고 멋졌으면 그 다음에 천둥과 벼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피레침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저렇게 작잖아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저 피레침이 있어서 이제는 좀 안심이 돼요. 자, 이렇게 가을에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진짜 가을의 그 백미는요, 이 브라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브라운, 갈색, 갈대 색깔입니다. 가을, 10월에서 11월, 겨울 갈대가 가을 갈대, 강진만 생태공원에 이런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람이 일렁이를 때 이 갈대꽃이 살랑살랑 했을 때 저는 가장 잊지 못할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미래에 강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강진만 생태공원 너무나도 이름이 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생태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강진에 슬로건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에이로의 초대라고 있습니다. 에이로의 초대. 그래서 바로 강진만 생태공원 저 꼭지점에 있어요. 꼭지점. 그래서 이럴 바에야 A파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에이로의 초대, A파크. 강진만 생태공원이 이렇게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아까 첫 사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내 마음의 쉼터죠. 강진은 우선은 가슴이 탁 트여요. 그리고 하늘이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이곳에는 뭐 공장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저도 위로를 받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 하늘을 보고 이 갯벌을 보고 이 바다를 보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대자연의 보고입니다. 철새들도 엄청나게 오고요. 저는 이 짱뚱어를 바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예뻐요. 지느러미가. 저런 점박이 옷은 지금도 강남에 가면은 저런 옷도 여성분들이 막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기 칠개도 있고, 생태 보고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태 탐방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짱뚱어가, 구애를 할 때는요, 한 1m? 막 그렇게 벌쩍벌쩍 뛰어요. 야, 그 장면을 볼 때 제 가슴도 굉장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또 하나의 최고는요, 자전거 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산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이 대자연을 품에 안으면서 마구 한번 질주해 보세요. 강진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갯벌을 보면서 여러분 한강에 자전거 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이런 자연을 보고요. 특히 이 갈대밭과 습지에 이렇게 생태 탐방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마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자의 고장 맞습니다. 청자의 고장. 그래서 여러분들 청자 박물관에도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유익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자는 또 하도 많이 봤고 또 고려 청자하면 고려시대 때 거야 아니야? 그래서 가면은 좀 지루하고 또 고루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진 청자 디지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자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또 디지털을 접목했기 때문에 시공을 넘나들면서 내가 바로 고려시대 때에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이 청자 디지털 박물관.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보시면 아마 굉장히 열광을 할 겁니다. 자, 저는요. 이 강진 청자가 비치색이잖아요. 비치색. 그래서 이 대구면 요 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이 기와의 파편이 출토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니, 야, 우리가 이 청자를 그릇이나 뭐 이런 곳에 그다음 도자기나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니, 기와를 했단 말이야? 그래요. 고려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 궁궐터 개성의 이제 만월 때 고려 청자가 지붕의 부재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다면, 야, 이것이 과연 어떤 모양이었을까 늘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진 청자박물관에 가서 요 정자를 봤을 때 그 지붕이 바로 청자로 돼 있어요. 청자를 한번 보십시오. 개성, 저는 이걸 보면서 개성 많을 때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진 읍내에 청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만큼 개성에도 청자가 이렇게 깔렸겠구나. 그리고 그 청자는 어디서 왔나? 바로 강진에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요. 그 청자의 원류를 찾아서 바로 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보려면 태안에 가면 국립태안 해양유물전시관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저는 요게 가장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탐진역 재경 대정 인수라는, 강진에서 개경의 대장 직급 인수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그리고 최대경 택상이라는 글도 옆에 오른쪽에 있죠. 바로 최대경 댁에 올린다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택배 꼬리표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스티커로 하지만 이 나무로 이렇게 택배 꼬리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탐진입니다. 탐진. 바로 탐진이 강진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왔느냐? 바로 태안에 가면 바로 요 23,000여 중의 청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작은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두꺼비형 벼루예요. 야, 색감 자체도 두꺼비 색깔 그대로 있고요. 점점 이게 동그라미 이런 땡땡이 문양도 두꺼비에서 자세히 보세요. 그 두꺼비의 하얀 색깔, 검은 색깔 문양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조선시대에 없었던, 고려시대에 없었던 사자가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합니다. 청사자 향로인데요.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혀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다.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그런 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불교에서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런 사자가 과연 개성에 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것의 대한민국 최고의 청자 작품들 과연 어디서 왔을 것인가? 바로 그 원류를 찾아가면 바로 탐진, 바로 강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진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청자의 고장임을 이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태안에 여기 박물관에 가서 꼭 이 작품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바로 쭈꾸미가 발견했어요. 쭈꾸미가. 그래서 쭈꾸미가 이게 하나가 이제 쭈꾸미를 낚는데 거기 청자를 물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곳에 이제 대대적인 해양 발굴을 하면서 오늘날 유래가 강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쭈꾸미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다. 이왕 이렇게 될 바야 강진의 대표 음식도 쭈꾸미 볶음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것은 청자를 발견한 감사의 표시의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다른 강진의 매력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전 세계에서 테마 중에 사랑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지겨워. 강진은 그 사랑이 꽃피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러브 강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덕산과 성문산을 연결해주는 요 다리인데요. 가운데에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요 성문 계곡에 이제 만덕산과 성문산에 흐르는 계곡물이 성문 계곡이에요. 여기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저기 강진 사람들이 해수욕장 안 가고 이곳에서 물놀이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곳은요, 바로 성문산은 바위의 향연입니다. 바위의 향연. 그 중에 전설의 바위의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익선관을 쓰고 있는 세종대왕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바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 10,000원짜리 집에 나온 세종대왕의 옆 얼굴을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저걸 한번 보시고, 저는 저걸 보면은 10,000원짜리가 호주머니에 두둑히 들어올 것만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대왕을 보면서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아래에 보면 양키바이라고 있습니다. 양키바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되죠. 저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그 먼 발치, 그 아마 다리에서 본 것 같아요. 다리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되면 양키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트럼프바이라고 하시죠. 트럼프바이. 그러면 아마 더 시선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렇게 우리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렇게 바이를 보는 것들이 또 성문산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산에 가볼 만한 곳 중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곳을 뽑으라면 가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칠산 앞바다에 가운데 딱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죠. 양쪽 두 개 다리가. 그래서 그게 가우도 다리. 자, 이것이야말로 현답한 사랑의 오작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 여자가 오고 한쪽에서 남자가 오고 둘이 가우도에서 만나면 재밌을까? 아니면 같이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사랑을 마음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가우도 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이거 가우도에서 본 건데 가우도 아래 갯벌에서 봤습니다. 바로 요 형상물을 봤는데요. 바로 다산의 장남 학연이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 자식을 바라봤던 자기가 여기서 유배하면서 이렇게 부쩍 큰 학연을 보면서 얼마나 다산은 감동을 받았겠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그다음 열심히 조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저는 진정한 부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들도 바로 가우도가 아닌 것이고요. 그 정점에 쓴 조형물이 바로 이 조형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자의 사랑, 그다음 연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우도가 되겠고 강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얼마나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세파에 찌들어서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위로자를 찾아서 어디 뭔가 도피처를 찾고 싶은데 그렇다면 다산을 통해서 강진에서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산 적양군 선생님이 한양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유백길을 왔어요. 나주 그죠? 율정점이죠. 거기서 형님하고 헤어집니다. 형님은 흑산도로 가고, 다산은 이제 강진으로 가게 됩니다. 형님이 좀 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나요. 그 나주 율정점에서. 형님하고 동생은 다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사이제, 보은산방, 이렇게 유배를 하면서 다산 초당에서 이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드디어 저술에 하면서 우리 붓세출의 명작들을 남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그럴 때 아무도 다산 대역죄인을 선고를 받은 죄를 지고 온 이런 유배객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지. 특히 이쪽에 현감은요. 노론이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혹시 너무 편하게 지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대역죄로 유배됐는데 주모만이 다산을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그때 봐야 얼마나 척박한 밥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술과 괴로움에 연민에 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다산을 보면서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이라 할까? 조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찌 그냥 헛되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뭔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것이 바로 아학 편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천자문으로 보시면 되죠. 강진은 6제자를 양성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다산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강진의 유학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보면은 한자에 능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다산에
힘들고 괴로웠을 때 위로해줬던 음식이 바로 이 아욱국입니다. 여러분, 뭐, 어려웠을 때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 한 그릇 하시면 여러분 갑자기 분연히 일어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제입니다. 그 주모가. 다산이 살았던 사이제. 생각, 용모, 행동, 말 네 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집 이름을 사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요, 저는 다산의 네 가지 가르침이 손님 맞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는 음식은 청결하고 위생, 말은 따뜻하고 정감 있게, 동은 항상 친절히. 저는 야 이거야말로 강진강강의 모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강진강강의 모토. 그래서 저는요, 강진 사람들은요 다산처럼 살지는 않고요, 저는 주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주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강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사이제 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술병을 들고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무릎을 걸어서라도 타산 주막으로 가라. 강진 앞바다 갯벌 같은 마음을 열고 다산 선생께서 걸어 나와 잔을 내미실 것이다. 이 다산 주막이라는 시를 정호승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층 아파트에 올라갈 정도로 거의 극한 상황에 몰아져 있어도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요. 차라리 우리 주모를 만나십시오. 아욱국 한 그릇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모가 여러분들을 텃밭에 있는 채소들을 해서 잘라서 여러분 아마 요리를 해줄 거예요. 자, 아이고, 제가 여기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거 내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해. 이렇게 사이제에 가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제의 저는 최고는요, 조만간 같아요. 조만간은 조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연을 하는데요. 이거 뭐 예전에 오래된 극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현대극으로 바로 재창조를 했어요. 재창조를 했어. 그래서 진짜 염라대왕도 나오고 뭐 자동차도 나오고 하여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배우들이 바로 강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타이어 가게 아저씨, 슈퍼가게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연극을 했다는 것이 저는 더 놀라워요. 그리고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가서 이 공연을 한번 보시고요. 저작거리의 요 상황극들, 심지어는 저렇게 왼쪽에 보시면 포졸은 프랑스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 자, 그래서 얼마나 공연을 잘했으면 서울에 와서도 막 이제 홍보 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외부 전문 배우가 온 것이 아니라 강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강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모처럼 역할을 분담을 해서 여러분들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감동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내에 가면 오감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락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진에서 또 하나의 멋있는 분이 하나 누구냐면 바로 하멜입니다. 하멜. 여러분, 강진에 가면 병영성이라고 있습니다. 한때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고요. 완공이 되니까 이 병영성이 어찌나 저는 대단한지 저는 느꼈어요. 굉장히 크고. 요 안에까지 예전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해미읍성처럼 병영성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이 침범했을 때, 가서 막고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바로 하멜이, 1956년부터 7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고요. 13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요. 몇몇은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강진에 보면은 코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 혹시 하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뭘로 만들었냐면 첫 번째 남학신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남학신. 맞아. 네덜란드에 그 남학신 있는 것 같아. 제가 튤립밭에서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춤판을 벌려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네덜란드에 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자벽으로 일 시키면은 다 했다. 그때 쌓은 것이 바로 돌담 쌓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병영에 가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하멜 전시관에 가면 요 통으로 된 남학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남학신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기 뭐 색깔 칠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네덜란드에서 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일본의 남학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다른 그런 남학신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영성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백미는 뭐냐면 저는 돌담 겁니다. 돌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 중에 이곳이기도 합니다. 돌담이 무려 1.5km라고 해요. 그런데 요 돌쌓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빗살무늬 담장입니다. 빗살무늬 담장. 요것이 전통 네덜란드식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멜과 같이 온 일행들이 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네덜란드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송동리 은행나무 800년입니다. 아마 하멜의 일행들도 이 은행나무 앞에서 아래에서 고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멜의 느낌이 나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나무 또 좋은 데가 하나 어디냐면 강진 청자박물관에 가면 그 안쪽으로 쭉 올라가면 푸조나무라고 있어요. 푸조나무는 정말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무려 500년이 됐어요. 저 청자축제 때 여기서 낮잠 자기 참 좋은 장소긴 한데 요새는 이제 철조망으로 가름막으로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 청자 잔에다 커피를 가져와서 여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고장 그것도 강진을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저는 강진 병영성에서 이렇게 가면 이런 석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장성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눈이 툭 튀어나오고 코도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좀 서양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아마 이걸 보면서 우리 하멜의 일행들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석장성. 그래서 이 석장성도 보고 돌담도 거닐어 보고 하멜의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드립배기 청자 축제 때 요걸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하멜의 일행들이에요. 하멜 일행들. 그런데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AI로 만들었대요. AI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정말 요새 AI가 이렇게 잘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하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하멜촌 수제 맥주도 있어요. 강진은요, 귀리가 유명합니다. 귀리를 집어넣은 프리미엄 수제 맥주입니다. 이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를 간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또 하나 추천할 곳이 바로 마량이라는 곳입니다. 마량에 가면 요 전망대 카페가 있습니다. 전망대 카페. 여기에 노을 질 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임영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 중에 뭐 마량을 떠나고 싶어? 마량에 가고 싶어? 뭐 그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임영웅의 팬들이 여기 와서 그 사진을 찍는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량은요, 저는 요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말의 머리와 꼬리 보이죠? 네 발이 마구 달리는 그런 느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말이 한양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해상 관문이 바로 마량포구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도착한 말들이 마량에서 일정 기간 육지 적응 기한을 가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량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말이 고려청자에 앉아서 낚시 즐기고 있는 캐릭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청자가 개성까지 실어나른 백길의 시작점이 바로 마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드론으로 사진 찍었는데 마량의 물색이 청자빛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청자빛입니다. 자, 지금 청자 색깔과 바로 바다 색깔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고려청자가 녹은 물이 바로 마량의 물빛입니다. 이런 물빛에 먹을 것들이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토요 장터도 토요 뭐 수산시장인가 그것도 여기서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와 탐진 강진을 잇는 백길이 바로 이곳이고요. 제주에서 육지로 연결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곳이고요. 마량, 즉 말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온 말들이 중간에 방목해서 육지 적응 기한을 갖고 그리고 여기서 제주까지 한양까지 아니면 개성까지
이제 마구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량에 가면 이렇게 돌 하루방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2007년도에 이런 인연 때문에 김영훈 제주시장이 하루방을 이곳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루방이 마량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막섬에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적도 부근에 있는 섬이 육지가 되고 싶어서 막 달려와요. 근데 닿기 직전에 아이 엄마가 아유, 발 없는 섬도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내 아들은 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측은히 여긴 섬은 발길을 넘치고 여기서 멈춰요.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적도에서 왔다라는 것은 고려총자의 유통 경로를 얘기하지 않나. 어머님의 사랑을 아이지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은 섬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까막섬이 바로 마량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의 푸소도 놀랍니다. 성진 달빛마을에 한옥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옥에서 푹 쉬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기를 꼭 한번 권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렇게 한옥에 가서 우리 손자 오듯이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먹으러 일부러 푸서 체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처갓집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이 닭다리에 그다음에 아주 한상 가득 이렇게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강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저는 강진의 마스코트는요, 바로 동자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다산 선생님의 제자 윤종진의 묘에 있는 요 동자석이에요. 자, 강진 사람들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이렇게 순박하고 착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얼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마스코트가 돼야 되지 않나. 무이사의 미륵불도요, 이렇게 순박합니다. 그래서 우직하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얼굴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웃집 아저씨, 푸죽한 주인처럼 생긴 이런 모습들, 이것이 푸근한 강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동문박의 주모, 우리 이런 평민, 농민, 그다음에 주모, 이런 사람들이 저는 강진을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다산 선생님은 높이 있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 와닿는 것은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산 초당에 가면 이런 이제 뿌리길도 있고요. 그래서 유배하면서 정말 힘들었더라고요. 복숭아뼈 3번 뚫리는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 제자들의 도움으로써 이제 강진에 와서 강진, 해남, 그래서 다산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다산 초당에 가면 이런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못에 참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산이 62세 때 해배된 후 한양을 찾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물가의 수석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연못 속에 잉어 2마리 컸냐? 동쪽 백령사 가는 길에 심어놓은 동백꽃은 무성했느냐? 조다 이른 차는 다 말렸느냐? 자, 한양으로 돌아갔어도 마음은 지금 이 다산 초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제자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산 초당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그 연못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덕산에 올라가서 저는 그 동백소, 여기 다산 초당에서 그 다음에 백년사까지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불선, 인문학의 길. 친구를 찾아가는 우정의 길, 설렘의 길. 30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길이다.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 사람들 요 길을 안 걸어요. 저는 진정한 강진을 이해하려면, 다산을 이해하려면 이 길을 꼭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 230년의 동백숲이 엄청나게 있고요. 여기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만개된, 그다음 밑에 깔려있는 동백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 동백나무가 이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세파의 시련을 온몸과 맞서 싸워서 키도 크지 않고 이렇게 옹이가 자란 겁니다. 옹이는요, 이게 고통에 신음했던 영광의 상처예요. 그렇죠? 사실 상처랍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옹이를 자세히 보세요. 흰 소가 웃고 있고, 피카소의 얼굴도 보이고, 로마의 토르소의 근육도 보이고, 저는 이 나무 하나에서 다양한 것들을 봤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 볼거리, 아픔 이런 것들이 다산의
강진의 참 매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넘어가면 백년사에 가면 원교 이강사의 동국진체에 볼 수 있는데 요 대자를 한번 보세요. 대자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저기 현판 중에서 가장 멋있는 현판이 바로 이 현판인 것 같아요. 진짜 대자가 큰 대자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 글씨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가 완도 신지도에 가면 이광사 유적지 유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배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 강진의 현판도 있고 이 두 완도하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광사를 좀 한번 테마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저는 백년사의 만경로에서 바라봤었던 이 배롱나무와 강진만 일대의 이 풍경을 저 이루 말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창문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색감이 멋있는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의사는요, 말 그대로 무위예요. 자연을 따라 행하고 인위에 가하지 않는 것이 무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길도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국보도 많고 보물도 많은데 뭐 이렇게 뭐 산채 정식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사하촌도 없어요. 입장료도 없고. 자, 올라가면서 계단의 폭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가람배지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극락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구나, 좁고 힘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예전에 지금 이제 국벼토 그런 거 없어졌죠. 극락 버전을 볼 수 있어요. 목조 건물 중에 숭례문 다음을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오른편 건물인데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저는 예산의 수독사의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뭐 화려함을 빼고요. 가장 간결하면서 군더더기와 자기적인 수법 없애고요. 꼭 필요한 부재만 있습니다. 진정한 무의를 강조한 것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배례석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게 그 아까 극락보전 그 앞에 있는 요 배례석인데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꽃 너무나도 아름답죠. 자, 이 연꽃이 여러분 가슴에 꽃문신이 돼서 박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